강조하면서 지금부터 과제를 이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요. 이게 선생님들이 뽑으신 것, 그 큰 주제는 치유입니다. 치유고 이게 애니미즘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인데요. 많이 쓰셨던 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 되는데요. 지금 읽는 순서는 수정쌤, 유리쌤, 해숙쌤, 옥현쌤, 기현쌤, 연아쌤. 네, 이렇게 제 화면의 순서대로 다시 조정을 해봤습니다. 수정쌤 글 읽어보자요. 네네. 수정쌤 글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글을 다 모든 글은 다 읽겠어요. 그죠? 읽자요.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다. 모든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영적 경험을 하는 인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 나를 겸손하게 한다. 인간이 나는 거대한 우주의 영이 경험하는 한 형태일 뿐이다. 나는 우주를 돌아다니며 존재의 다각적 경험을 하는 도중 잠시 인간을 경험하고 있다. 여러 존재를 경험하며 또는 일생 혹은 여러 생에 걸쳐 성장하고 진화한다.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이나 괴로운 경험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기억하게 한다고 말한다. 망각된 채 잊고 있었던 나의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기억하게 하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저항을 없애는 것이 곧 온전해진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치유를 의미한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혼의 연금술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밟아나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신성을 깨우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이니, 즉 성스러운 상호관계를 깨닫게 된다. 아이니는 모든 치유의 핵심이다. 계절의 변화, 달의 주기, 사냥하거나 재배한 음식들의 생명 에너지를 존경하며 공물을 바치고 정성껏 의뢰를 올리면서 아이니에 참여할 때 우리 안과 우리 너머 두 다에 존재하고 있는 힘, 그 자체로 온전한 힘에 눈을 뜬다. 영으로 맺어진 우리는 모두 친척이다. 저자는 만물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인간도 우주의 많은 존재 중 하나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이 있다. 살아있고 감각을 갖고 있고 지각한다. 인간은 이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달, 태양, 물, 흙의 영들이 주는 선물로 살아간다. 영이 있는 존재들은 인간처럼 실제로 감각, 의지, 선택, 지혜 및 연민을 가지고 있다. 자연의 순환과 맥박과 리듬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자세히 관찰할 때 우리 자신이 분리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된다. 모든 식물과 동물이 자기 자리를 완벽하게 찾아 들어간 자연의 그 복잡한 양상과 지혜를 알아차리고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서로 관계하고 의존하는지를 보고 그 의미를 숨으로써 들이마신다. 그리고 자연의 경이로움에 마음을 활짝 열면 자신이 삶이라는 위대한 마음속에 빛나는 한 가닥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서로 모든 삶을 선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선물을 돌려주게 될 때를 생각하게 되며 저절로 그 흐름에 참여하게 된다. 저자는 이것이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불행에 대한 저항을 없애고 온전해지는 길이며 치유의 길이라고 한다. 의뢰로 나누는 감사와 사랑의 선물, 의뢰들에 참여하는 것이 두 다리로 걷지 않는 모든 지각 있는 동맹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면 우리는 그들의 그들의 힘과 대화할 수 있다. 정성을 다하는 의뢰는 삶의 신성한 바퀴 속 우리의 자리를 기억하게 한다. 모든 의뢰의 기반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고요히 한 다음 공동의 합일 상태 혹은 공동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교감 행위를 통해 물리적 몸의 의식 상태를 벗어나 혼의 몸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진동수가 높아지고 감각이 예리해지는 상태로 나아간다. 의뢰들을 통해 우리는 이 우주 속 우리의 자리를 겸손하게 기억해낸다. 내가 갖고 있는 힘, 에너지가 공동체적 우주의 다른 모든 존재,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공동체들과 도움을 받아 커지는 것을 기뻐한다. 축제와 같은 의례를 통해 다른 우주 공동체와 소외관계를 기뻐하고 영들에게서 받은 에너지의 일부를 선물처럼 되돌려준다.
의례를 갖춰가면서 우리는 아래로는 땅, 위로는 하늘, 그리고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감정들과 우리 밖의 생각, 말, 행동들 전부가 얼마나 깊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지를 기억하며 돌아간다. 그리고 그 관계를 숭배하며 우리가 이 땅 위를 걸어가는 동안 받게 되는 모든 선물을 마음을 열고 공경한다. 모든 식물과 동물이 자기 자리를 완벽하게 찾아 들어간 자연의 그 복잡한 양상과 지혜를 알아차리고 그 의미를 숨으로 들이마시면서 자연의 경이로운 관계로 들어간다. 자연에서 삶의 목적을 읽는다. 인식을 바꾸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모두 우주의 위대한 대양 속을 지나치는 행인일 뿐이다. 두려움과 분리 대신에 사랑과 일체를 선택하면 편안해진다. 그것은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고 있을 때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을 때 느끼게 되는 편안함과도 같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가을에는 달이 밝고 겨울에는 흰눈이 내린다. 이 신성한 진동, 리듬, 순환과 의례로서 동조하며 위대한 작업을 시작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혼으로 태어난 목적이 드러날 것이다. 자연의 의례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 창조의 아름다움에 고치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우아한 구조화 행위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깊은 동조와 알아차림의 순간을 확대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저자는 세상에 분리된 존재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친척들로 이루어지는 빛나는 한 가닥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은 성스러운 상호관계로부터 서운해질 때 생긴다. 에고는 우리의 깨달음을 맹렬하게 반대한다. 우리가 합의를 기억할 때 온전해지며 자연의 창조에 동조하게 된다. 저자는 용기가 매 순간 포용하고 매 순간 기뻐하고 필요한 것은 이미 가졌음을 믿는 것이다. 용기는 우리가 이미 완전함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따라서 신성한 용기는 영들이 협력하는 생기로움을 알아채는 것이다. 아, 네, 네네네네. 잘 읽으셨다요. 그 다음에 유리쌤? 네. 나처럼 당신도 어머니 대지의 원주민 아이이고 우리 지구의 토착민이다. Remember Rituals. 내가 내 스승들로부터 배운 의례들은 페루의 북쪽 해안과 중앙 안데스 지역에서 유래한 것들이다. 여기에는 자연의 물리적, 정신적 힘이 흐르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서 메사, 즉 치유의 재단을 만들고 관리하는 의례도 포함된다. 자연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힘들이 관리될 때 우리 내면과 존경하는 어머니 대지의 온전함이 되살아나고 우리는 다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삶이란 삶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들과 두려움을 포용하게 하는 모험이다. 삶은 용기를 갖고 우리의 아름다움과 목적을 다시금 알아차리게 하는 여정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혼이 진화하는 방식이다. 나는 내 인생 여정을 통해 나는 우리 모두가 혼의 성장을 위해 인간으로 태어났음을 깨달았다. 9개월의 잉태 기간에 몸이 만들어지듯 혼도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혼은 우리와 함께 태어나지만 삶의 모든 경험과 함께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 고통은 그 과정에 광택을 더한다. 혼의 성장은 일생 혹은 여러 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씨앗 문장이 인용하는 것 맞나요? 아니면 자기가 아, 만드는 것인가요? 시험 문장은 개념적으로는 요 글쓰기 양식을 발명하신 분은 고미숙 선생님이십니다. 정말 하늘의 별처럼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승님, 그리고 시험 문장을 그런데 그 인문세 혹은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씨앗으로 품어. 그러니까 내가 발화를 시켜. 그러니까 직접 인용을 한 다음에 이게 나한테는 이런 의미예요라는 거를 조금 덧붙이는 것을 저는 씨앗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유디쌤이 여기 포착하신 걸 가지고 생각을 좀 덧붙이시면 씨앗 문장의 이렇게 전체 형식이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 뒤에도 선생님 우리 그냥 그 읽어 주실까요? 다 좋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애니미즘, 병이란 병은 동조하지 않을 때 생긴다. 병은 우리를 해체하고
존재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완전히 다시 그리게 만든다. 애니미즘, 사물의 혼과 동맹관계 맺기. 두 다리로 걷지 않는 모든 지각 있는 동맹자들과의 관계를 회복. 이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면 우리는 그들의 혼, 그들의 힘과 대화할 수 있다. 우리의 깨어난 혼들이 신성의 현현이듯 우리 어머니 돼지, 달, 태양, 신성한 무지개, 돌과 나무들, 모든 풀과 동물들, 세상의 모든 교사들, 다른 별 친구들, 천사들, 빛나는 존재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혼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옆에 공동 창조자로서 우리의 정당한 자리를 되찾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다른 세상들과 연결된 틈에 접속할 수 있다. 그 틈에서 숱한 기적들이 일어난다. 식물 친척, 산 베드로 선인장 형제들, 동맹자들, 내 모든 친척들과 함께 진정으로 신성한 치유봉사의 동맹관계 숲으로 들어갔다. 마법, 신통력, 비스타, 사랑 가득한 의도와 높아진 진동수가 합쳐지며 마법이, 치유의 변성이 일어난다. 마법은 오직 우리의 집중을 통해서만, 곡물로서 맺어지는 신성한 관계들에 의해서만,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하는 사랑의 의도를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 입문. 입문 과정들을 통해 점점 더 예민해진 나는 생각하기보다는 꿈꾸고, 체계를 잡기보다는 상상하고, 목적지보다는 여정 자체가 더 중요한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무엇이 어때야 한다는 기대와 구체적인 정의들을 버리고 형태없는 것과 기꺼이 동맹함에 따라 나의 창조력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영. 영을 공경한다는 것은 물처럼 흘러 움직이는 이 우주에서 당신보다 더 큰 원천이 당신의 여정을 안내하고 있음을 믿고 가능성의 대항으로 기꺼이 들어가 보는 것이다. 진동수. 소리가 창조를 일으켰다. 진동이 곧 창조임을 알았다. 소리가 곡물인 동시에 깨어남이란 사실을 기억하라. 샤머니즘. 샤머니즘적 삶은 숭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받게 되는 모든 선물, 아름다움이라는 선물, 영양분이라는 선물, 지혜라는 선물, 그리고 바로 이 삶이라는 선물을 마음 열고 공경하는 자세 말이다. 지구에 살던 원주민들은 내 조상들이 아이니, 성스러운 상호관계, 라고 불렸던 것에 따라 살았다. 그들은 계절의 변화, 달의 주기, 사냥하거나 재배한 음식들의 생명 에너지를 공경하며 정성껏 의뢰를 올렸다. 샤머니즘의 정수가 바로 이 아이니다. 이 아이니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 안과 우리 너머 둘 다에 존재하고 있는 힘에 눈을 뜬다. 샤머니즘은 우주가 상호관계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경험적으로 이해한데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내사, 의뢰, 땅을 공경하는 치유의 의뢰를 치르는 것으로 우리는 이 땅과의 의식적이고 신성하고 깨어난 관계를 재수립한다. 이것이 사랑하는 어머니 데이지, 파차마마에 거주하는 모든 의식적 존재로 하여금 우리를 양육하고 돕기 위해 그 자신을 더 편히 드러내게 한다. 이것이 아인이다. 이 행위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정제된 상태로 들어가는 우리 혼의 나선형 진화에 동조한다. 혼이 진화함에 따라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이자 다른 세상과 통하는 그 살아있는 문을 향해 안쪽으로 소용돌이치며 들어간다. 우리 존재의 이 중심으로부터 탈바꿈의 나선을 통해 상호 창조적인 에너지가 무한히 펼쳐진다. 자유, 에고 정신의 원숭이 수다로부터 벗어나 고요해짐.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바뀌는 것이 더 위대하다.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가벼움. 함께하라. 호택에서 배우라. 가볍게 살라. 용기. 용기는 매 순간 포용하고 매 순간 기뻐하고 필요한 것은 이미 모두 가졌음을 믿는 것이다. 용기는 우리가 이미 완전함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기 여기 지금 이 책이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재밌는 책 아닐까요? 이상한 책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헛것 보고, 뭐 우주 외계인도 나오고, 이런 책이죠.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정의를 되게 힘주어서 썼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되게 유리쌤이 지금 뽑아주신 거에도 애니미즘, 샤머니즘, 특히 다른 과제도 조금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용기가 이 책 제목이고 표지에 중요하게 보신 거가 이제 용기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다른 애니미즘하고 샤머니즘 책에서 볼 수 없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이 책이 갖고 그게 용기인 것 같습니다. 용기. 용기를 유리쌤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기, 제가 생각하는 그 용기가 아니네요. 완전함을 기억하는 게 용기다. 이게 그 단어 사이에 간극이 되게 느껴지면서도, 요거를, 그러니까 되게, 수행적으로 어떤 단어를 가져간다는 느낌도 받고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 지금 이제 오늘 유리쌤이 해주신 것까지만 봐도 지금 과제가 공통 키워드가 많습니다. 그 영의 신뢰, 영 개념과 가장 애니미즘, 영의 신뢰고 영 개념과 가장 중요한 건 영은 땡땡한다, 뭐 진화한다. 영은 진화한다. 요걸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영의 완전함, 신성함 요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전체 영의 신성함, 용기를 내는 삶 요거를 포함해 가지고 그 전체를 가로지르는 키워드가 샤머니즘, 그다음에 완전해지기, 이거에 대한 치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거를 가장 방해하는 것으로 에고, 전체적으로 키워드는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를 이해하면 좋은데요. 그 과정에서 매 순간 이 완전함, 신뢰, 용기 발휘함이 의뢰를 통해서만 수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 잘 드렸을까 전체 구조가 그려지고 이 키워드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리쌤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매 순간 포용, 매 순간 기뻐함, 모두 가능성을 믿고 완전함을 기억하는 요거 자체가 의뢰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 요까지를 생각하면 이 의뢰를 수행할 때 치유하는 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옥현쌤도 이게 원래 우리가 쓰는 용법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옥현쌤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게 번역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단어도 아주 그 정의를 유리쌤이 이렇게 확실하게 뽑아주신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까먹을까 봐 말씀드리면 이 메사라는 게 사실은 기현쌤 이게 지형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뱀의식이라는 그 우리나라에는 없는 지형 이름입니다. 이게, 어, 콜로라도 대평원 이런 데 있는 그러니까 이 메사라는 데에 지리적 형태를 가지고 재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 이러면 약금술사는 아닌데 그 광물학자가 쓸만한 동화 인력이 아닐까요? 요거 기현쌤 우리 좀 찾아볼까요? 메사 이런데. 그래서 이제 돈 좀 많이 모으면 여기를 보러 가는 겁니다. 메사를. 메사는 유럽에도 없죠. 이게 대평원 막 아니 있나?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북아메리카에만 있는 거 아닌가?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 메사라는 데를, 그러니까 동아인력은 실제로 공부를 할 때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현쌤도 약물 중에 마약류에 대해서 뭐, 요런 풀이 뭐 이런 거라든가를 또 좀 조사해서 알아보는 게 진짜 스킬을 이렇게 키워가고, 그러면 메사 좀 찾아보자요, 우리. 이렇게 가서 실제로 요거를 찾아봐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헬쌤의 과제로 읽어봅니다요. 저는 일단 시안만 있어서 지금 네네. 책에 있는 내용 읽겠습니다. 신성한 네네. 용기, 3장 마음 열기, 의뢰가 관계를 음, 낳는다. 땅을 먼저 먹여라. 그럼 치유의 길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공경하는 의식들에 참여할 때 사랑 가득한 에너지를 더 많이 산출해낼수록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몸도 더 빨리 변한다. 이것이 아이의 성스러운 상호관계다. 생각, 말, 행동, 이것들은 조화로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도구들이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한 복잡한 감정 탓에 바른 생각과 말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에, 비, 그에 비해 의의 행위는 우리의 가치를 다시 깊이 이해하고 되찾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돈 베니토는 조용히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내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품위 있는 의뢰와 몸짓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신성한 망 속에서 상호 의존하는 가닥들 중 하나임을 기억하여 들어간다. 이것이 아름다움을 우리 마음 안으로 불러들이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여는 방식이다. 4장 정신 변성하기 변성의 의미.
하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의 닫힌 생각, 열린 생각을 혼동한다. 이때 우리는 수다의 불협화음 속으로 침수된다. 에고 정신 또는 원숭이 정신의 수다 말이다. 에고의 수다와 세 번 위대한 헤르메스가 말한 정신을 혼동할 때 우리는 사려 깊은 우리의 지구한 의도가 배신당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의 과제는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훈련해서 고요와 균형과 감사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숭이 정신의 수다를 잠재워서 지혜로운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를 듣고 위대한 원천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좋죠. 원숭이 정신. 개념으로 써야 되겠어요. 원숭이 정신은 개념적으로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뭐, 왈라왈랄라 하고 있는 거죠. 뭐, 속으로 투덜거리든 밖으로 내뱉든, 나, 이런 게 이제 강화되는 거를 수다다. 수다다 혼자 떠든다. 뭐 이렇게 해서, 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변성은 기현쌤의 글에서 더 하겠지만, 어, 변성을 한다는 것에 여기 지금 혜수생이 포착해 주신 것처럼 변성 개념은 원숭이 정신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요렇게 개념적으로 두 개가 같이 세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현쌤, 네. 신성한 관계는 물치유의 관계이다. 음, 내사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대전환을 돕는 제자들이라는 뜻이다. 새로운 시장으로의 대전환이란 사회제도를 바꾸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성을 계속 마음에 새기는 일에서 도래한다. 회도 샤머니즘의 지혜는 우리 모두가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 신성을 향해 마음의 본성과 진화를 이루겠다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치유란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신성한 관계의 유지를 돕는다. 함께 모여 은혜로운 의뢰들을 수행하고 자연 풍광과의 연결성, 타인과의 연결성, 그리고 원천의 현현이라는 선택권을 축하하면서 우리 자신을 치유한다. 그러므로 신성한 관계야말로 몸 치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몸의 치유는 의례와 노래로서 그리고 공동체와의 연결을 회복함으로써 일어난다. 이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 혹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어느 순간부터 더는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일단은 자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나를 찾아낸다. 하지만 조금씩 그 초점은 타인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느낌을 되찾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어머니 돼지와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이것은 원주민 전통들이 이 고달픈 현대 세상에 얼마나 적절한 치유제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신성한 관계를 위한 의뢰, 사착특히 매사 전통 의뢰. 사착특히 매사 의뢰에 놓이는 공유들은 자연물이거나 일상에서 쓰이는 물건들이다. 돌멩이, 크리스탈, 깨끗한 물이 채워진 조개, 작은 주발, 날개 달린 친척들의 깃털, 촛불, 담배, 옥수수, 꽃가루, 와 옥수수가루, 코카틴도 등이며 곡물들은 바로 치유품이 된다. 그리고 이 곡물들에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부여하고 우리의 기도를 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삶을 보이는 차원, 보이지 않는 차원과 우리의 상호 유존성이 깊이 경험된다. 그리고 어머니 돼지와의 관계성이 회복됩니다. 그들은 돼지의 공물을 바치고 생생한 단미품을 갑니다. 당신이 건넨 선물이 이미 받아들여졌음을 알고 당신에게 돌아올 생생한 답례품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라. 당신에게 말을 거는 돌이 있다면 그것이 땅과 당신이 굳건한 연결을 드러내주는 선물임을 알라. 해변에 밀려온 소라 껍데기에서 파도 소리, 삶이 순환하고 흐르는 소리를 들어보라. 당신 앞에 놓은 해의 깃털에서 당신의 기도가 하늘 높이 올라갔다는 메시지를 발견하라. 귀를 기울이면 변성이 시작될 것이다. 이 땅이 당신의 스승이다. 이 땅에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다. 너무 좋죠. 저 좋고 앞부분에 그 관계성을 회복한다, 요 치유를 선생님 완전히 좀 이번 그 다음 주 오기 전에 정리를 품앗이로 선생님이 하시자요. 하자요. 그렇게 가고 기현 쌤이 어, 타인의 숙제를 기뻐하시는. 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페루의 오스카 미로 케사다가 쓴 신성한 용기는 저자의 샤머니즘적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름다움과 온전함의 기억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근데 이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우리의 혼의 여정에 교감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 안에 위대한 영으로 축성하고 신성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의뢰들을 구성하고 더 높은 정신의 힘과 연결되고 전체에 봉사하며 협력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우리의 생득권을 되찾는다. 여기서 혼은 우리 내면의 본성을 깨우는 연금술이자 변성이다. 그는 10살 무렵 천식과 스트레스로 죽음에 가까이 갔을 때 자신을 찾아온 빛나는 세존재를 만나게 되며 내면의 원천을 알아차리는 변성을 경험한다. 예전에 우리는 자연에서 말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았다. 우리는 대자연의 윤택한 영을 마음껏 누렸다. 우리는 어머니 대지의 꿈을 본능적으로 이해했으며 그녀의 장대한 기원들과 세상이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순환하는지를 알아차렸다. 창조의 틀을 함께 지지하고 있던 보이는 힘들과 보이지 않는 힘들에 민감했던 우리는 모두에게 가장 위대한 선을 위해 그 힘들과 깊은 동맹 관계를 수립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삶을 둘러싼 사회 구조 우리는 본성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패턴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저자의 경험처럼 죽음의 문턱까지 일부러 갈 수도 없고 그곳까지 간다고 해도 신비로운 변성을 누구나 경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자는 샤먼이 되기 위한 수련 과정에서 의뢰를 통해 그 방법을 제시한다. 전통은 가끔 시대착오적이고 형식적이고 미신을 떠오르게 한다. 또한 부동의 것이라 변하지 않고 머무르는 느낌을 받곤 한다. 나는 저자가 보여준 샤먼의 의뢰에서 우리나라 전통적 제사를 함께 떠올렸다. 제사는 음식을 방위에 맞춰 놓는다거나 일정한 순서에 의거하여 인사를 올리는 등의 형식으로 미신으로 이라고만 단정했는데 오래전 조상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상호 연결되기 위한 하나의 형식을 만든 것 같았다. 저자는 이 땅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는 의뢰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 감사는 대자연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의뢰를 통해 우리는 안팎으로 조화로운 관계들을 회복한다. 안과 밖은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행위는 우리는 타인과 세상에 대해 이해하고 이상하네요. 잠시 들어간다. 저자는 파차쿠티 메사의 의뢰들을 보여주며 자연의 리듬과 진동이 반영되는 대지를 공경함으로써 깊은 동조와 알아차림의 순간을 의도적으로 확대한다.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네, 더 읽어주세요. 나는 의뢰의 형식이라는 틀이 고정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 무게가 실린다고 생각해왔다. 신성한 용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같이 있다고 말한다. 형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더 생각해보고 싶다. 인문세가 역동적인 범고래 부족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성한 굿즈를 손수 만든다. 동아일보 연구원 정혜숙 선생님이 범고래를 디자인했고 그 고래를 키우고 줄이고 어울리는 폰트를 찾아서 인쇄하고 티셔츠로 전사했다. 사부작사부작되며 굿즈가 완성되는 이 과정을 미래적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 네, 다음에 여기 탐욕적이지만 아무것도 못 얻는 자의 가가멜로 가자요. 가가멜의 축하드립니다. 기현세의 새 캐릭터를 그동안 주로 송해였는데 캐릭터 부자네. 가가멜의 동화 진짜 괜찮다요. 그러면 가끔 제가 스머프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고 그 댓글을 달고 우리 놀아보자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 변성 개념을 이해하기고 변성이 완전함과 자아의 에고로부터의 이탈은 아니지만 혼의 진화랑 관련된 개념입니다. 공부를 할 때 변성 이렇게 나가지 않고 관련된 주변 개념을 다 설계를 해보자요. 자, 그리고 좋다요. 가가멜. 그럼 우리 가가멜 씨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저분을. 자, 그러면 이름 바꾸세요, 지금. 가가멜이라고. 자, 그다음에 우리 그 연아 쌤의 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미록 잠깐만요. 회사단은 인생의 몇 번 변성의 순간을 경험했다. 어린 시절 춘식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빛을 발하는 새 존재로 춘식이 치유되었다.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에서는 스승인 돈 베니토를 만나 수련하고 기도를 드리며 샤먼으로서 교감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초혼의 최고조 순간에 그의 능력은 오용되었다.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다시 삶을 선택했다. 이후 사랑과 일체감을 선택했다. 나 또한 인생에 몇 번 변성의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체념은 반복되었다. 내가 놓인 상황만 바뀌고 나의 닫힌 생각은 그대로였다. 진정한 변화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스승님을 찾아 나섰다. 샤먼으로서 저자는 변화해야 한다는 욕구를 포기하고 또 포기하라라고 말해준다. 에고를 태워버릴 때 새로운 방식의 자유를 맛보게 된다. 새로운 방식의 자유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머물게 된다. 비록 회사단은 일부러 자신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혼, 마약 중독,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는 사건 등등 읽으면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많았다. 이것을 통해 이루어진 사랑, 깨달음, 치유는 혼의 진동수를 점점 높여져 갔다. 후회한다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 전제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빛이 있다는 건 어두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그 짙은 어둠을 통과해 빛으로 밝혀졌고, 가끔 이 빛은 흔들리고 희미해진다.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것일까? 아니면 내 맡김으로 나를 풀어놓은 것일까? 가구야 공주가 마지막에 달로 돌아가기 싫다고 울부짖었지만 결국엔 달로 올라가는 장면도 떠오른다. 자유의지와 내맡김 사이의 이 역설을 가까이 포용하는 것이 우리 삶 속의 영을 공경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삶을 감싸고 엮고 따 내려가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어떤 것도 부정하고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 영 개념에 대해서 기현쌤이 직접 인용 다 하신다. 직접 인용을 다 하신 다음에 영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짧게 날리신다. 지금 요 변성은 요나쌤의 정리를 가져가고 가가멜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자, 그 시간 되시면 세미나 중간에도 이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가가멜 가가멜 선생님이 가가멜이니까 약간 하대를 하고 싶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비꼬고 싶고. 근데 가가멜 선생님께서 연하쌤의 정리를 이게 남연아의 정리 이렇게 갖고 오는 방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자 이러면 어, 변성 개념이라고 하는 거가 영의 진화라는 개념과 같이 이해를 해야 되지만 요 질문이 좋네.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연하쌤 지금 보신 대로 고통이 와. 그러니까 그냥은 안 돼. 그러니까 영혼은 여기서 아까 그 삶에 대한 정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고통 없이 살아갈 수는 없고, 삶은 우리의 영의 진화의 무대고, 그런데 그 고통과 함께 변성의 계기가 시작이 되고, 변성을 이루는 게 다 의례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연하쌤께서 조금 더 연하쌤 이거 연하쌤 잘하시는 게 있습니다. 1번 땡, 2번 땡, 변성의 조건, 그 다음에 변성의 순서, 변성의 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 연하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네, 단계적으로 다시 정리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여기 너무 연하쌤은 예시가 좀 충격적인 게 많아가지고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막 이렇게 다시 읽고 막 이랬는데 네, 그게 네, 좀 더 정리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그게 연하쌤의 뛰어난 능력인데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요 순서를 보고 요걸 뛰어난 능력은 알고 싶다죠. 알고 싶다. 요게 뛰어난 능력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능력자인데, 그러면 연하쌤이 쓰신 글에 내가 변성을 했다고, 자, 기현쌤, 변성을 했다고 생각했다는데, 요 부분 있잖아요. 나 또한 인생에 몇 번 변성의 순간이
여러분, 오타 비문은 없자요. 이제 진짜 없어야 돼. 없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 서로 그 수정쌤이 짝을 지어주셔도 되고, 여기 조금 약간 그렇게 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글로 보면은 연하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한 변성은 후회와 체념의 반복인데, 이게 연하쌤 같으면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거는 원숭이의 수다였고, 그런 걸 변성이라고 하지 않는 게 참 재미가 있어서 이 마지막에 잘 쓰였어요. 마지막에 모든 것이 삶을 감싸고 엮었다 내려가고 있고 이거를 이 그 샤먼의 말로는 이 엮고 따고 내려가고 샤먼에게는 뭐 어떤 단어가 옵니까? 연아 쌤? 갑자기 머리가. 어허. 여기도 위대한 망,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맡김? 아닌가요? 내맡김. 그 다음에 내맡김 전체가 진화입니다. 진화. 진화. 느낌이 오시죠?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왜 그러냐면 내려가고 있다. 이게 연하쌤이 진행의 방식으로 지금 느낌 오시죠? 연하쌤 문장을 진행을 쓰셨기 때문에 진행하면 그걸 굳이 진화라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다시 보면 그 기현 선생님 느낌이 오시죠? 이게 해당하는 단어를 더 개념적으로 찾는다.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부정하고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 보다 더 진도를 빼야 돼. 내가 완전하고 완전했음을 알지, 그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뭐 그냥 이런 과제를 드리고도 싶습니다. 이 뒤에 두 부분에 정말로 변성을 했다면 그때가 아니고 언제다? 연아쌤? 그때 내가 변성했다고 느꼈다. 지금 느낌이 오시죠? 이게 변성 자체가 중단 없이 진행되는 영혼의 진화라면은 지금 내가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방식이 후회와 자책 없이 완전함을 계속 숙고하고 그리고 그 일에서 벌어진 인과를 지금 제가 쓰는 언어를 요거 갖고 빌려오지 않습니까? 연결의 방식으로 상상할 때 나는 변성 중이다. 질문으로는 그럼 변성의 완료형이 있냐? 이런 질문을 가능한 그 노트를 이 연하쌤 쓰셨다고 생각하면 변성에는 완료는 없죠. 영원의 진화의 완성이라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연하쌤 지금 느낌이 오시죠? 지금 이 글이 더 갈 수 있다. 무당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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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깽가리 치고 막 그래서 막 그 장에 막 똥을 막 네네네. 목표가 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다른 영들과 접속하고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근데 뭐 그거를 이게 상관없어 할지도 모르겠고. 어, 어, 네네네. 그 무당의 막 이렇게 이제 돌아갈 때.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 수피즘이라고, 거기도 이제 종교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광폭 댄스야. 그러니까 종교 의례 중에 예를 들면 춤 있지 않습니까? 춤. 이렇게 맞춰서 추는, 강강수월래. 뭐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진동수를 조절한다. 그게 뭔지 우리가 실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공명, 종, 그 다음에 연결의 진폭, 강도, 강밀도 높이기, 이렇게 이제 다가오기도 하네요. 그런 체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에도, 제가 저의 질문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참나? 그, 아이라는 대명사를 끝까지 유지하는 샤머니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동수를 높이고 내가 만물과 연결되면은 나라는 거를 이렇게 뭐 버리거나 다른 단어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연결 속에서 전체가 내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그걸 이제 나라고 이렇게 하시길래, 어, 그러면 요게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아주 신선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정쌤께서 쓰신 글 중에 제가 수정쌤 글을 읽고는 인상적이었던 게 수정쌤은 친척이라는 단어를 밀어가시더라고요. 이게 나쁘고 틀리고가 아니고 전체는 동맹자를 되게 강조를 했는데 아까 유리쌤에도 나무 친척이죠. 나무 친척. 그러니까 혈족 친척이라고 하면은 그 혈족이죠. 혈족. 꼭 피를 안 나누더라도 이 부부는 피를 나눈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묶인 되게 견고한 공동체인데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의 확장이죠. 아이의 확장. 가부장제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나라고 하는 어떠한 연결의 확장이 친족 개념이 있어서 동맹보다는 그 수영쌤의 과제를 읽고는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이게 이 분의 연결된 상태를 어떤 모델로 보면 동맹자보다는 친족이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제 말씀 잘 드렸죠. 요새는 제가 잘 드렸죠. 이것도 많이 여쭙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진동수를 높이다 이런 걸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는 뭐 공명도가 높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그 상태를 이제 말로 이렇게 지어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치유가 된다는 것도 공명도가 대단히 높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편생? 저 사람 멀쩡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못 들어. 그러면 병이야. 공명도, 진동수가 떨어져 있어. 이렇게 요 방식으로 가면은 치유가 된다는 거는 그 공명도가 완전하다. 이게 진동수라는 게 저는 그 공명이라는 단어가 일단 즉각적으로 생각이 됐는데요. 연하쌤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네. 그 밀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강밀도 높인다 이런 말씀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계속 머릿속으로는 높아진다는 게 계속 사다리가 계속 아, 생각나고 그게 제가 이제 고정관념에서 계속 높이 올라가는 막 그 등수로 올라가고 막 약간 이런 걸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는 네. 그게 계속 이미지가 뭔가 계속 겹쳐지면서 아, 왜곡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 방식으로는 상상력이 늘어가는 중인 거죠. 요 이미지, 요 이미지를 이제 깨고 있으니까. 그 좋다요. 근데 핵심은 진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진동은 아까 옥현 선생님 말한 파동이기도 하고, 공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간에 요게 팀 인골드가 말하는 조응이라는 단어도 생각이 됩니다. 팀 인골드가 그 마지막 책이 조응이라고 번역한 그 책은 개념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걷다가 보다가 생각한 것도 본인이 이 되게 산만한 에세이예요. 그게 진동수, 요렇게 지금 이제 즉각적으로는 그런 떠오름도 있네요. 그것도 같이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거. 진동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매질 중에 진동이 잘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돌은 진동이 잘 안 된다든가. 근데 뭐 물이나 뭐 아니면 공기나 뭐 이런 건 된다든가. 제 집 막 지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런 그 실제로 과학적 사실을 모르고. 그런데 마음 같은 경우도 진동수를 높인다라고 할 때라든가 그 진동의 포커스를 맞추면 높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강세 문제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걸 가져가고 근데 이거를 치유와 연결시키는 거죠. 치유와 변성이랑 이제 공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게 됩니다. 사회 인류학에서 읽었던 책 중에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농경의 배신인데요. 그 저자에 따르면은 농경민의 템포가 있습니다. 템포 이 느낌 좋죠. 그러니까 그 내가 그러니까 이거 유리쌤이 잘 아시겠네요. 지금 계절에 이게 그 잘 말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농부들은 이렇게 그 태양 농안 지어보고 죄송해요 모르는데 아무튼 그 태양과 작물과 땅과 내가 그 농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템포를 맞추는 것이 사냥꾼이 사냥물을 보고 바람과 나무와 숲과 돌과 이 맞추는 템포가 다르다 이렇게 그 책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와 집단은 템포를 갖는데 이게 그 인류학자의 설명이 있고 그게 이제 화요일에 되게 적당하고 그 간발받은 단어였는데
지금 이거를 바꿔가지고 진동수도 역시 이게 리듬과 템포와 관련되는 말이네요, 연아쌤.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 공명을 한다, 뭐 조응을 한다,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리듬과 같이 간다면은 그게 연결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게 수적으로 뭐 아니면 거리적으로 가가멜과 오선민이 5cm, 옥현생과 오선민이 5cm 이런 방식의 연결 말고 각자 자기 자리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리듬을 맞추고 있고 그 리듬이 진동수 방식이면은 이게 진동수가 이거 아주 좋네요. 이게 글로 쓰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이론적으로 써야 되면은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풀어보면 진동수가 높다는 거를 연하쌤, 그러니까 사냥꾼의 포지션이나 농부의 포지션을 고집을 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뭐가 이렇게 잘 되는, 요 느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샤먼인 거죠, 샤먼. 이 사람은 이렇게 아픈 사람, 저렇게 아픈 사람하고도 진동수, 템포, 리듬을 맞출 수 있어가지고 이 힐러는 변성이 되게 잘 되는 자이기 때문에 앞에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템포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연하쌤 어떠십니까? 네,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좋죠. 그러니까 이게 응용을 많이 할 수 있고 자본주의 바깥에서 뭐 이런 거는 여기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자본과 상품 시장과 리듬을 맞출 수 있으면서도 땅과도 리듬을 맞춰야 되고 이게 그 상품으로서의 이게 틀렸어가 아니라 그것과도 맞춘다고 땅과도. 그런데 이게 지금 진동수 차원에서 자 이렇게 별로 진동수 높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상품 속에서만 생활이 끌어진다면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러면 기현쌤이 아까 치우침 뭐 이게 이거를 푸는 거예요. 진동수가 높다는 거는 어 만물과의 연결이 늘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 자리 위치에 대한 고집으로부터 이탈력이 되게 높은 거다라고 하면은 이러면 진동수 높이기 진동수 높이는 거고 그냥 빨리 뛰라 이런 거라기보다 아까 그거 너무 좋네요. 나는 그 시간에 저기서 나는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되도록이면 맞춰보자.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 또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유리쌤 어떠십니까? 유리쌤. 네. 두 가지 얘기하고 오케이. 싶은데, 이제 네네. 한국에서는 6월 달에 이제 네. 농부가 다른 뭐 공부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면, 저 사람 농사 그만뒀구나, 이런 이제 메시지여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술의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다 너무 흥미로웠고, 근데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건 거울 같은 거였어요. 아, 진동수와 관련해서는 방울이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거울은 네네. 계속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의 길을 알려주세요. 뭐 할 때도 전신 거울 앞에서, 그리고 자동차 몰고 죽음으로 갈 때도 백미러에 비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 자기를 비추던 거울을 돌려서 그 재단을 비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뭔가 이게 상징하는 것 같다. 그리고 어, 거울이라는 그 소도구가 이 샤머니즘에서 갖는 뭔가 상징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게 거울로 자기를 본다, 점 찾고 주름 찾는 거는 거울의 용도가 아니요. 거울은 진짜로 일학적으로는 중요한 사물. 그러니까 기현생 우리 박물관 갈 때마다 보잖아요. 청동 거울인데 이게 빛이 나니까 용도가 달랐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확인이라기보다 그 지금 여기 나온 거울은 역상이던데요. 역상. 그러니까 거울이 우리를 볼 때 그게 좌우가 반대된 거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울 좋다요, 거울. 거울을 그러면 킵해볼까요? 거울 나라의 앨리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루이스 캐럴의 앨리스를 동아인류학적으로 그 작가 작품이라기보다 거울에 그 되게 탐나는 주제인 것 같고 어, 이 농부의 아슬아슬한 유월을 우리가 주시하자요. 좋다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요는 그 거울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우리 거울을 주름과 점을 제가 쓰는데 이 자기를 확인하는 용도라기보다 자기를 이렇게 연결 아니면 진동수 치유의 도구라고 쓸 때는 자기 확인하고는 전혀 상반된 의미에서 이 물건을 가져가는 거다. 이런 게 있고 저는 그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그 중간에 그림으로 재단에 이런 거 놓는다 있지 않습니까? 올려진 게 너무 사소해서 깃털 뭐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류학적으로 가난하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황금 도자기도 아니고 뭐 지나가다가 돌 주워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들은 뭐 없어서 그래. 그런데 그 물건 하나하나에 신성함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아까 우리 과제에도 있었는데 과제에 있었죠. 길을 가다가 오픈생 과제에 있었던 건가요? 길을 가다가 내가 죽은 거잖아요. 이 뭐랄까 그 재구에 대해서 유리쌤 요거 뭐 가져가시면 인류학이라고 생각하면 진짜로 그 의뢰의 재단에 올리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태도가 있는 것인지를 본다. 이런 것도 좋고, 거울이라고 하는 게 에고와의 관점에서 가장 문제적인 재구네요. 유리쌤 지금은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책도 괜찮고, 농번기도 괜찮고, 어, 네. 거울과 관련해서는 그, 저기, 그, 티밍골드에서도 오, 이제 평면이 만들어지면 그게 내가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벽이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선을 그림으로써 평면을 용해시켜서 그 거울 너머로 넘어가는 것이 치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네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좋네요, 좋네요. 그 거울 요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을 가져가고, 거울에 대한 명상을 해보자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해숙쌤은 또 나누고 싶으신 얘기 편하게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진동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 진동이 높아진다? 뭐 그런 게,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읽으면서 저항이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맞는다는 생각이 그런데 아주 들어요. 좋네요. 네네. 네, 그래서 진동수가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저항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 저항을 계속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동이 발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또 기현 선생님, 가가멜 선생님이 말씀하신 치우침이라는 것도 저항, 뭐 그런 것들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변성에 있어서 물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런 분리가 이제 영어로 force랑 power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항과 관련된 그 역행을 해야 우리가 그걸 발휘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저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이걸 다시 찾고 싶었는데, 수정 선생님 글에, 중간 부분에 저자는 이것이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불행에 대한 저항을 없애고 온전한 인생을 기르며 치유의 길이라 한다. 라는 그거를 써주셔가지고, 너무 다시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높다는 게 그냥 그 현상적으로 봐도 저항의 개수가 높다는 거고, 그러니까 고통, 그 다음에 그 고통이죠. 이 책의 언어로 따르자면은 고통으로부터의 그 저항을 넘어가는 과정과 관련되는 거니까 혜쌤 아주 잘 보신 거고, 요거 조금 혜쌤 지금 연아쌤의 오늘 과제 밑에 지금 그 말씀 단순하게라도 풀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좋네요, 진동수. 그리고 수정사마는 바쁘시네요. 바빠. 그 재단에 있는 네네. 거울들이 닫힌 원이 아니고 열린 나선형이라는 나, 그 진도, 네네네. 폭풍의 회오리 이런 거 생각도 나고 그 에너지를 계속 그 뿜으면서 열어가는 느낌. 좋네요. 그래서 네네네. 네, 저는 여태까지 의뢰나 뭐 제사 음식 이런 거할때 닫힌 원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 네네네.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 그
추수감사절 우리 글 쓸 거 많겠습니다. 각자 제사 지내고 보면서 그렇게 하고 여기서 그러면 토론의 핵심은 그 진동수, 관계 이렇게 맞춰졌는데요. 지금 남은 시간을 책을 제가 생각한 중요한 부분을 발표를 해보도록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일단 제가 이제 다 뭐 포스트 많이 붙이게도 되고 적게도 됐는데요. 일단 9페이지를 가면은 이 책은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침을 전하라라고 해서 내가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분석을 좋아합니다. 형식 분석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화자가 중첩되고 있습니다. 이 금방 느낌이 오시죠? 이게 사실은 인류학자가 대신 쓴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 인력자가 대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겹상자 구조인데, 그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목소리를 낸 사람, 받아 쓴 사람이 이렇게 하나로 되고, 형식적으로. 그렇죠. 이 주인공인 이 분에게도 두 분의 스승이 있었죠. 그게 또 겹쳐져 있고. 그 다음에 꿈에서 세 사람을 또 봤어. 겹쳐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연결된다는 거와 참 나라든 거를 이렇게 뭐, 왜 확장한다라기보다 이런 방식으로 다르지 않다, 연결된다, 이런 걸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결이 되는 게 무차별적이지가 않고 의례화가 되어 있다. 요 스텝을 밟아야 된다. 이런 거고. 인류학적으로 보면 이 책은 샤먼의 입문 의례가 어떤 코스로 되어 있는지가 잘 나와 있고, 그 돈 후앙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주로 그 책은 남미 샤먼의 입문기고 카스타네다라는 분이 쓴 영적 수련기인데요. 입문서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돈 후왕의 가르침. 근데 샤먼의 입문의례라고 하는 게 되게 이렇게 어, 아주 철저하다 이런 것도 하고 샤먼의 입문의례를 인류학적으로는 개인이 또 수행합니다. 통과 의례로. 그러니까 요 정도. 그렇게 있고, 그 9페이지에 가면은, 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보다 어머니 대지, 존경, 존중, 조화, 좀 더 존중. 이래서 존중이라는 단어, 요 단어도 제가 기하게 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는 대로 받고, 뭐, 요런 단어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은 그 책을 열면, 여기서 이제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책을 같이 한기를 해보면 두 번째 문단에 독특할지 몰라도 모두의 이야기다 이런 거죠. 이게 충분히 일반화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고통받는다. 이게 참 어, 괴롭고도 인상적인 부분이죠. 내 인생이 그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게 아니고 고통받는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우리는 고통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을 고통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처럼 당신도 매 순간 이렇게 되어 있고 코앞에서 드러나는 가르침, 알아차릴 힘, 이게 생득권입니다. 생득권. 이거를 권리라는 말을 나는 알아차릴 권리가 있어. 제 입장. 그리고 당신의 혼도 나의 혼처럼 위대한 통달을 향해 진화해야 될 생득권은 뭐냐면 혼의 진화를 달성해야 될 권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그래서 존재의 숙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가면은 그 내가 이 셋째 줄에 나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우리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도 요 문단 전체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밑에서 닷새 줄에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존중한다. 삶과 계절의 변화를 존중하는 의례? 그러니까 의례라고 하는 게 이 존중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제 나온다. 영의 성숙도, 이 운명의 존중, 그렇게 가서 20페이지부터는 이론적인 글인데요. 자, 이게 우리 나와 있습니다. 혼은 무엇입니까? 가가멜 선생님께서 물으신다면 연금술이다 변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혼을 보통 뭐 개구리의 혼 이러면 이 진짜 상상력이 그러니까 응고된 뭔가를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고
연금술이다, 변성 자체다, 그 다음에 거듭되는 진화다, 겪게 되는 존재의 다각적 경험이다, 이래 가지고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뭐 이렇게 응고된 덩어리로서의 혼이 아니라 진화와 변성과 경험으로 혼을 본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혼의 진화, 그 다음에 기현쌤, 보이지 않는 세상에 감사하고 은총 가득한 의뢰를 배우고 지혜를 소환할 때, 그래서 정원으로 돌아간다. 이게 리멤버죠, 리멤버. 돌아간다. 아까 그 강조해 주신 것도 좋고, 이 일체로의 기한, 이 일체는 빨간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 있지 않습니까? 홀이 전체다, 일체다라고 해가지고, 이 홀니스는 팀 인골드의 모든 것은 선을 만든다 해서 전체적이다, 사회를 전체 덩어리로 보는 거에서 반대한다도 홀니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긴 다른 거죠. 이 일체는 뭐냐면 영원히 계속 진화를 거듭하는 그 관계 속에서 변성이 일어나고 있는 평면 전체, 제가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깊이도 높이도 없다고 해야 목적론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고, 그래서 어 메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21쪽의 두 번째 문단이 재밌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문 밑에서 이제 자연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힘들이 관리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관리술? 그러니까요. 아까 그 언급하신 것처럼 뒷부분에 힘이 관리가 안 되면 오남용 일어나가지고. 근데 오남용은 일부러 나쁘게 한 게 아니라 변성이 이렇게 고도화되면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변성의 핵심은 관리된다. 관리. 진화는 전체적인 진화 속에서 관리라는 단어가 일단 나온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아무렇게나 진화를 해라라기보다 전체적으로는 관리라는 단어와 함께 있는 게 이제 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 우리 인용문에도 있는데 이 전체는 여행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팀 인골드라는 인류학자도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좋아하시는데 이 여행은 목적이 분명하다. 혼의 진화, 팀 인골드라면 성숙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혼의 진화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떠나는 이유, 내가 움직이는 이유는 제자리에 있어서도 영혼의 진화 이렇게 단어가 같이 오고, 그 다음에 삶은 모험이다. 그래서 감정들과 두려움, 포용, 그 다음에 용기를 갖고 우리의 아름다운 목적은 뭐냐면 영혼의 진화. 영혼의 진화는 더욱더 완전해짐, 그 다음에 용기가 뭐냐라는 거는 아까 그 우리가 풀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34쪽 이게 되게 재밌는데 진화를 하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진화의 결과는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재밌죠? 리멤버라고 해가지고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화를 해서 진보를 해서 더욱더 완전해지면 돌아가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독특한 시간관이랄까? 이런 게 해수쌤 어떠십니까? 네, 맞아요. 그 진화라는 게 방향성이 항상, 아까 그 연하쌤도 말씀하셨는데, 상향으로 가거나 어떤 방향성을 항상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나선형이거나, 그렇지. 그런 형에 좀 더 부합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아주. 이게 되게 나아가면서도 더 큰 데에 들어가면서도 이런 이미지여서, 그러니까 나선의 이미지 같은 게 이제 더 좋겠다, 진짜. 그 실제로 인류학적으로 나선 이미지가 되게 세지 않습니까? 네. 톡이나 이런 데. 그런 거가 나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억하여 돌아가다가 진화 개념이랑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우리가 나눌 수 있었던 게 그 병인데요. 46페이지에 가면은 이거 옥현 쌤이 더 가시죠. 언제 아프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거를 아프다고 한다. 맞죠? 혈당 수치, 뭐.
체중 몇 킬로가 뭐 오버되면 아픈 거다, 뭐 안 들어가면 뭐 이런데 여기는 뭐냐면 그 46페이지의 넷째 줄에 밑에 넷째 줄에 동조하지 않을 때라고 이 진동수랄까요? 뭐 이렇게 공명이랄까요? 연결이랄까요? 이렇게 아니면 병이 아프다. 요 책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읽을 그 애니미즘이 1권도 매우 재밌었는데 1권은 다른 방식으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신화론이기도 하고. 근데 2권부터 읽어도 다 괜찮은데 거기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위치를 놓칠 때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요 위치도 재밌고 근데 동조하지 않을 때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재밌죠.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타인에게 투사할 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신이시여 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아픈 거는 너 때문이야 라는 그 사고 속에서 요게 그러니까 동조하지 않을 때 1번 그게 동의어가 뭐냐면 타인에게 원인을 지시할 때 근데 타인에게 원인을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 잘 못 드린 거 아니죠. 동조라고 하는 게 연결이니까 공명이라든가 진동수를 맞추는 거와 관련이 있었으니까 그게 안 되면 병이 나는데 그 증세가 뭐냐면 탓을 하는 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연하 쌤이 쓰신 것처럼 자책과 원망은 아픈 거다 그러면 연하 쌤그 글이 그런 거를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아프다 그런다. 근데 이거는 허다하게 오는 거니까 오늘 나는 아프다. 이렇게 괜찮죠. 이게 그래서 심각할 필요는 없고 세미나 시간에 내 질문을 향해 갈 땐 동조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 공간에서 이제 잠깐 병 걸렸네라고 거기 뭐 아무것도 없어. 병인데 병은 도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빠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 그런 의미에서 요거 좋았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타인에게 투사할 때 이거 옥 선생님 가져가 보시죠. 이러면 그런데 그다음에 신성으로부터 소원해질 때 병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내면을 이거 재밌죠. 타인에게 투사한 게 뭐냐면 내면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제가 좀 내면을 바라봐야 되고 앞부분을 제가 해석한 거는 에고에 갇힌 거예요. 에고에. 갇힌 거. 그런데 내면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승인하고 이거 전개하고 있고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바깥만 본다라는 거고 바깥만 본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제 언어입니다. 지금부터는 바깥만 본다는 것 자체가 자기만 본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동조보다는 내가 여기 이게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네요. 이렇게 거울 비유를 쓴다면 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재밌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에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게 출발지로서 병은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요거 좋죠.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그때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출발은 병에서 시작해야 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응용을 해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책이 떠오르시죠. 처음에 부모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그래서 자기 변성은 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48페이지 요까지만 해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하여튼 요게 제가 강조를 우리가 해보고 싶습니다. 병이 옵션이 아니다. 필수다, 필수. 고통이 필수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다면 찾아내라, 고통을. 이 정도고. 그러면 48쪽의 첫 번째 문단에 둘, 여섯, 여덟. 당신은 그 병을 부름으로 본다. 이제 이때부터 변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로서 새로운 책임을 갖도록 유연하는 힘들과 책임, 대화, 치유, 시작.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요거가 그 과제에 있는 거죠. 밑에서 넷째 줄 인간의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임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오선민이다 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선민의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가 되기. 아까 그 제목에 이거를 자기 이름 붙여서 바꿔볼까요? 되게 재밌죠, 이러면. 오선민의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 되기.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게 현대적으로 말하면 정신분열이죠. 오선민의 경험을 하는 애가 따로 있다고 하는 거니까.
요래서 그 일학 공부와 동아 인력 이게 되게 분열증적이어서 이런 거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게 핵심 단어. 그 다음에 그 48쪽에 변성이 아니고 반드시 치유를 통한 변성이 동의어가 변성과 치유를 나란히 쓴다. 왜냐하면 고통에서부터 출발하는 경험. 이래서 이 두 개가 세트. 진정한 자, 기억. 그러니까 리멤버지 않습니까? 리멤버니까. 멤버가 다시 전통과 이 어머니 돼지로의 돌아감이어가지고 이 기억 그 다음에 어 이런 그 다음에 아이니도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이 상호관계 이렇게 쭉 풀어져서 저기 앞부분에 이제 아주 중요하는데요. 변성, 치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보고 돌아가면서 뭐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가자요. 오켄사마. 저희가 그런 관계를 얘기할 때 거리를 얘기하잖아요. 아, 네네네. 가깝다 멀다 거리가 중요하다. 그게 문제적 개념이구나 이런 생각이 아, 들면서 오케이네. 그 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뭐 진동이라든지 파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네네네. 그런 관계를 파악하지 않았죠. 좋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리라는 게 뭘 재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리고 그 대구에서 네. 이제 빗물을 깔잖아요. 아, 거기서 이제 네네네. 섬이라고 생각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방위마다 그 방위에 해당하는 어떤 그 물건들이 올리고 근데 이제 되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그, 그 직물에 올라간 물건들이 굉장히 다 달랐는데 조화로웠다. 아, 그런 것도 뭐 우리는 같아 균형이 잡힌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다양성 속에 어떤 우주의 조화가 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와닿았던 아주 부분입니다. 좋네요. 아주 좋네요. 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이걸 이제 축소 어떤 우주의 질서를 출래. 네네네. 이제 보는 거죠. 아, 네네네. 만지 막 네네. 축소를 느끼고 이런 게 의뢰구나 이런. 네. 그거도 쓰시자요. 아니, 왕창 쓰면 힘들지만, 조금씩 하는. 자, 또, 이 의뢰를 오늘 못했지만, 의뢰. 며느라들아. 네, 재숙쌤네. 어, 잠시만요. 아, 아이고. 저는 이 책 처음에 읽으면서 약간 당황했어요. 종교서적인가? 그러면서 보다가, 그래서 사실 아직도 다 믿기지 않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네, 그런 건 있었지만, 어, 시작하는 그래서 불교에 대한 설명이 약간 너무 초라하게 되어 있어서 약간 실망을 했고,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운 불교와 되게 흡사한 그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마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뭐 치유에 대한 설명들이 제가 보기에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약간 우주적으로 어, 그, 뭐랄까, 그 우주의 규칙? 그런 것들이 큰 흐름은 많이 다르지 않구나. 이거를 의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끌어온, 여태까지 인류를 가지고 온 흐름이라는 것이 많이 다르지 않고, 그런 종교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로서가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 소개한 뭐, 여러 가지 뭔가를 같이 바닥에 놓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어, 뭐 제가 뭐 지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있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 유리쌤 어떠십니까, 오늘? 네,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까 궁금했는데, 네, 책을 읽으면서 네, 너무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6월의 유리. 아우, 너무 무슨 드라마 제목 같네. 6월의 유리. 연하쌤 어떠십니까?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왜 선정하셨을까 궁금했어요. 우리 스승님은 왜 이 책을 네네. 선정하셨을까? 오늘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더 풍부하게 와닿고, 너무 되게 진짜
지금 이 순간 계속 변성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되게 와닿는 시간이었어. 그런 거를 홀리하다. 이게 아까 그 홀리니스, 일체성. 이게 인류학적으로 홀리니스의 번역은 문제가 되게 많이 되는 단어입니다. 일체적이다. 그 다음에 전체적이다. 뭐 통일적이다. 그런데 아까 그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면서도 함께일 수 있는 어떤 상태에 대한 리듬감? 뭐 이렇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연하쌤이 네 기쁘시네요 지금 홀리하시네. 그렇다. 어, 어. 제가 무슨 뜻이 있어서 이 책을 고른 건 아니고요. 얻어 걸린 거죠. 이런 걸 필연이라고 합니다. 뒷걸음질 쳤는데 모두가 만족해. 자 이렇게 하고 그 가감 어떻게,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저한테 정말 느낌이 진짜였어요. 왜요? 이걸 어떻게 이런 그 샤먼의 단계를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 따라도 해보고 뭐 IM이라고 해보고 뭐 그런 이 소리의 진동을 느껴보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좋다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또 정말 이렇게 숙제를 하려고 정리를 하자니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정말 힘들었던 책인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이 저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아. 하는데 이 책은 온통 다 그렇지. 관념적인 것 같고 네네네. 아주 훌륭하게 잘 정리하고 욕을 페이스북에 가자요.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까먹었다요. 뭘 하려고 그랬지? 오늘 진동 얘기 네네. 네,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제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공동 창조자로서 제자리를 찾을 때 네. 그때 그 진동이 수를 높여서 그 틈새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자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겹쳐지기도 하면서 또 힘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이런 일체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공동 창조자라는 단어가 여기 창조라는 단어가 있었죠? 없었어요. 지금 제가 그래, 이거 중요한 단어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하면은 내가 변성을 할 때 지구가 변성을 한다라는 게 있고 우리 인용문 중에 세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를 바꾸라라는 말이 되게 나이브하게 많이 쓰이기도 하는 말인데 그걸 변성을 넣어서 변성 과정에 있는 자는 책임을 다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생명력을 높인다라고 해서 공동 창조자 요 말이 지금 놓쳤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책 앞에 이 어떤 책을 떠날 때 다음으로 못 오지만 이 앞부분에 뭐 이런저런 거 메모해 두면 그 메모해 둔 기억 때문에 그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몸에 이렇게 각인시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 앞부분에도 정리를 해보면서 이 책을 일단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계속 나옵니다. 애니미즘의 부분에 양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거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미야자와 겐지도 200페이지씩, 300페이지씩 읽었거든요. 그거보다 더 쉽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리, 재밌는 부분을 찾아오기, 이유 조금 쓰기 요 정도로 하고 지금부터 끝까지는 나무의 신화는 동화가 나오지만 이 동화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의뢰들만 나오니까 앞으로 토론은 의뢰, 그 다음에 치유, 생사, 여기 여기 좀 더 집중해서 이론을 다듬어 보자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 네. 고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